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경제와 채권 담당하고 있는 류진희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매월 진행하고 있는 5월 경제지표 그리고 이벤트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 4월이 굉장히 잔인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5월에도 이런 불확실성이 이어질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희 5월 경제지표 그리고 이벤트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경제 파트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박상현 전문위원님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매달 이제 혼자 진행을 하다 오늘 새롭게 이제 같이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앞서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4월에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금융시장 자체가 상당히 요동을 좀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외환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요동을 치는데 5월도 일단은 뭐 이렇게 순탄치는 않은 한 달이 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매달 그 경제 지표하고 이제 주요 이벤트를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개괄적으로 그 5월 달에 주요 이벤트를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 중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그냥 국내 쪽의 그 내수 소비 회복 기대감일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완전히 이제 국내 쪽으로 해제가 된 이후에 식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붐비는 이러한 모습들 자체는 국내 내수 경기가 좀 살아나는 어떤 기대감을 사실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더더구나 이제 뭐 마스크마저도 이제 안 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더욱더 뭐 여행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의 그 회복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좀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두 번째,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 자체는 그 5월 FMC 회의 결과일 것 같고요. 5월 5일 날 아마 결과가 발표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5월 6일 금융시장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 연준이 얼마만큼 금리를 올리고 또 향후의 어떤 금리 인상 스텝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할지라는 부분이 뭐 아무래도 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일 수 있는 부분에서 5월에 가장 큰 어떠한 이벤트는 일단은 5월 FMC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경기와 관련된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오고 또 이게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러한 경기 경착륙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 자체가 뭐 최근에 특히 이제 백선이라는 어떤 기준선 자체를 좀 위협받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10일 날 발표된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 지수죠. 이것이 이제 100을 하회하고 하는 이러한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둔압폭이 커질지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되는 어떤 경제 지표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네 가지 꼭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11일 날 발표된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입니다. 3월 달에 아시겠지만 8.5%의 어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에 과연 4월에 이 물가가 더 높아질 건지 아니면 4월이 정점일 건지라는 부분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5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6월 FOMC 회의의 어떤 금리 인상폭 이러한 것들을 상당 부분 좌우할 수 있어서 큰 틀에서 보면 한 네 가지 정도가 좀 5월 달에 좀 중요한 이벤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서 이제 언급해 주신 게 네 가지 정도 되시는데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5월 FOMC가 금리 인상 사이클 관련해서는 가장 주목받는 이슈일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고 계실까요? 예, 저희가 이제 뭐 각종 자료를 통해서 이제 뭐 다중위기 뭐 이러한 얘기를 뭐 이전에 저희가 뭐 자료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그 다중위기 자체가 뭐 한편에 경기 쪽에도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이제 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이 연구원은 8%대는 물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없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좀 8%, 뭐 우리나라는 이제 4%대 물가를 경험한 게 사실은 이렇게 흔치 않은 경우고, 이제 그렇게 보면 좀 이제 우리가 저물가라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탈피하고 이제 좀 중물가 시대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미 연준의 정책 자체도 뭐 거기에 걸맞는 좀 금리 수준으로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든지 최근에 그 시장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의 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화면에 그 차트를 좀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뭐 5월 달에 50bp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6월, 7월의 금리 인상폭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확률을 계산해 보게 되면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75bp 인상이 6월, 7월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사실은 가장 우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5월 FOMC 회의에서 결국 50bp 인상 이후 과연 6월, 7월에 과연 어느 정도의 인상폭에 대한 시그널을 줄지, 만약 진짜 75bp에 대한 인상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5월 FOMC에는 사실은 뭐 50bp 금리 인상 그 자체가 아니라 향후에 미국이 더욱더 매파적으로 갈 건지, 그러니까 소위가 우리가 얘기하는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빅스텝으로 갈 건지라는 부분 자체가 아마 점검되는 어떤 회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5월 FOMC 말고 또 두 달 이상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5월 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제가 전쟁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사실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 전쟁 이렇게 우크라이나 많은 희생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빨리 좀 끝나야 되는데 사실 좀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 같고요. 그 화면에 있는 거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황 지도입니다. 뭐 많이들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셔서 익숙한 차트일 텐데, 여하튼 생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군이 상당 부분 이제 러시아 군을 상당히 참 잘 방어하고 있고, 특히 이제 러시아가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동부 지역에 거센 이제 대공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큰 변화가 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당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5월 9일 날 러시아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까지 이제 동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 승리를 선언한 이후에 뭔가 평화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그렇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조금 하나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미국이 그 무기 대여법이라는 부분을 이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대여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그러니까 1941년 3월이 되겠죠. 미국이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무기, 식량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인데, 이게 80년 만에 다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왜 갑자기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이러한 각종 물자 지원에 대한 것들을 가결하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아마 이참에 조금 러시아의 어떤 패권 이러한 것들을 조금 약화시키자 하는 어떤 공격적인 자세로의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가 아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참에 뭐 좀 경제적 위상 약화를 외교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좀 만회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한편에 이제 이 무기 대여법이라는 게 저희가 화면에도 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941년 3월에 이제 제정이 되면서 미국 제조업 경기가 그 다음에 이제 호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이제 군수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 제조업 경기 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그러니까 초강대국으로 이제 1위 국가로 이제 올라서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좀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뭐 그 정도의 어떤 그 효과를 보지는 않겠지만 이 무기 대여법이 사실은 실행이 되면서 결국 미국 제조업, 특히 이제 국방 산업과 관련된 뭐 이러한 쪽이 상당히 좀 중요한 모멘텀을 얻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보면 한편에서는 좀 이제 전쟁 장기화라는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경기라든지 제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기랑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 가장 큰 이슈는 중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위안화 가치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폭락을 하면서 이제 원 달러 환율도 연고점을 거의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경기가 사실 경착륙으로 실제로 갈 거라고 보시고 계신가요? 예, 저는 사실 중국 경기에 대해서 뭐 연초에 뭐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서 뭐 경착륙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사실은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더더구나 이제 이번 상하이 봉쇄에서 보듯이 가을 당대까지는 여하튼 코로나가 나오면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봉쇄하는 것들을 아마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중국 내수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큰 타격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뭐 또 그것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이미 중국 성장률이 뭐 3%대 저희가 사실 뭐 중국이란 나라가 그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상을 하면서 처음 받아볼 수도 있는 어떤 수치가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화면에도 있듯이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 수 자체는 사실은 뭐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봉쇄는 풀지 않는다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통계상에서 밝혀진 것 이상의 사실은 뭔가 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봉쇄 조치를 하는 지역의 경제적 비중 자체가 20% 정도 차지할 때 지금의 규모 자체가 지금 상하이 봉쇄가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주 정도 지났을 경우에는 중국 성장률을 한 1.7%포인트 정도 둔화시킬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중국 경기 자체가 상당히 이제 경착륙될 수 있는 리스크는 상당히 좀 커졌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칫 올해 그 중국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을 밑도는 아주 의외의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지금 중국 경기 또 최근에 중국 금융시장 불안을 사실 좀 흔들고 있는 요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제죠. 어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주 강한 메시지를 시장에 또 이제 정부 관료들한테 이제 던진 것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올해 그 중국 성장률이 미국을 제쳐야 된다는 어떤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의 의미 자체는 결국 지금 중국 경기의 경착륙을 어떻게든지 막고 오히려 좀 경기를 부양시켜라라는 부분. 그 화면 그 왼쪽에 있는 거 보면 중국 지금 제조 PMI 지수 같은 경우도 제조업 경기 같은 50선을 좀 하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의 격차 자체가 상당히 이제 커진 또 4월 달에 보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경착륙 리스크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게 이게 뭐 실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시진핑 국가 주석이 전면적인 인프라 투자를 시행하라라고 이제 명령 비슷한 거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프라 투자 정책 자체가 2분기, 3분기에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중국의 경착륙 자체가 상당히 막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자체에도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우호적인 역할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중국의 인프라 정책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느냐라는 부분 자체를 저희가 조금 한번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 환율에 대한 부분 최근에 위안화 가치가 뭐 거의 뭐 폭락하듯이 이제 위안 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원 달러 환율 자체도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저희가 이 방송을 찍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제 1,160원 선까지도 이제 돌파를 하면서 1,300원 자체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 달러 위안화 환율 자체가 계속 약세로 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있긴 하지만 결국 중국 경기 자체가 얼마나 이제 연착륙이라 뭐 경착륙을 막아나느냐라는 부분 자체 또 5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뭐 코로나 방역 정책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실행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5월 초에 사실 5월 초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5월에 이제 중국이 노동절 때문에 사실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도 상당 부분 좀 억제를 하고 또 5월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외환 시장 자체가 조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라는 좀 기대를 걸고 보고 있고요. 만약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은 뭐 말에서만 그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외환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쪽도 추가적인 어떤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국내 얘기 좀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국내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좀 양호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내수가 부진한데 수출이 좀 이끌고 가는 성장률이었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2분기에는 수출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비 경기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2분기 소비하실 거예요?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이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그 뭐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동력이 좀 약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국내 코로나 방역 조치가 사실은 조금 이제 좀 크게 완화가 되면서 사실은 좀 짓눌렸던 이제 소비들이 자체가 상당 부분 활성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점심 때 그 여의도를 좀 돌다가 좀 뜻밖인 것이 그 저희 그 IFC 건물 옆에 보면은 이제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뭐 한 4, 50명이 이제 모여서 뭐 에어로빅 비슷한 어떤 춤을 이제 집단적으로 좀 추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한편에서 보면 이제 활동이라는 부분 자체가 좀 자유로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심리 자체가 그냥 형성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대외 악재, 뭐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지만 여하튼 좀 1분기에 짓눌렸던 어떤 소비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좀 그 2분기 쪽에서는 특히 우리가 리오프닝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조금 소비와 관련돼서는 좀 실질적인 개선이 좀 이루어지면서 결국 2분기 성장률을 좀 방어하는 역할을 좀 해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5월 주요 이벤트 그리고 경제 지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5월에는 주식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이 안정을 찾으면서 모처럼 맞이한 엔데믹 즐겁게 만끽하면 좋겠네요. 다음 달에는 좀 더 밝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